64년 만에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한국 대표팀을 향해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이 뜻밖의 충격 보도를 하며 축구계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와 팬들은 수긍하는 여론이 짙은 것 같은데요. 특히 독일에서는 예전부터 주장하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아시안컵 정상을 노리는 한국팀의 ESPN이 어떠한 충격 보도를 한 것일까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흥민을 보유한 한국은 좋은 팀입니다. 다만 감독이 문제인데요. 외신이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오는 1월 12일 카타르 도하에서 개막하는 2023 AFC 아시안컵에 출격해 무려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2조에 속한 한국은 15일 바레인전을 시작으로 요르단, 말레이시아와 차례로 조별 예선을 치를 예정입니다. 한국은 1956년 1회 대회와 1960년 2회 대회에서 연속 우승에 성공했으나 이후 64년 동안 준우승만 4번 하며 우승과 인연이 없습니다. 유독 불운한 장면이 많아 아시안컵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는데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등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전성기를 보내고 있는 2024년은 한국의 아시아 왕좌 탈환 최적기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6일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1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황인범의 선제골이 터지긴 했지만 전반전 경기력은 답답한 수준이었습니다.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조규성, 황희찬이 들어간 후반전 경기력은 나아졌는데요. 한국이 역대급 멤버를 보유한 강팀임은 분명하지만 특정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평가입니다. 이를 조절해야 할 감독의 역량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외신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글로벌 스포츠 매체 ESPN은 한국의 아시안컵 우승 도전을 다루며 감독을 변수로 지적했습니다. 공교롭게 클린스만 감독은 ESPN 축구 패널로 투잡을 뛰고 있는 곳이기도 한데 폭탄 보도를 한 것입니다. ESPN은 한국은 아시아 최고 강팀이지만 아시안컵 우승은 1960년이 마지막이다. 그들의 세계적인 지위에도 어울리지 않는다. 독일 출신 클린스만 감독은 태극전사들의 우승 트로피 획득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역사의 무게뿐만 아니라 심각한 국내에서 회의론과도 싸우고 있다고 시작했습니다. 역시 한국의 가장 큰 강점은 손흥민 보유국인데요. ESPN은 클린스만이 낙관적인 이유가 있다. 나폴리를 우승으로 이끈 김민재는 발롱도르 후보에 오른 수비수다. 황희찬은 프리미어리그서 10골 3도움을 올렸다. 이강인은 PSG 주전으로 자리 잡았다. 아시아 최고 리그 K리그의 선수들이 뒤를 바친다. 무엇보다 아시아 최고 선수 손흥민을 보유하고 있다. 그는 틀림없이 아시안컵 최고 선수다. 손흥민은 센터 포워드로 나서며 12골 5도움을 올리고 있다며 손흥민에 주목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은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본인은 아시안컵 우승으로 증명하겠다고 자신하지만 지도자로서 메이저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ESPN은 한국의 문제는 손흥민에 의존한다는 것이다. 클린스만은 미넨에서 한 시즌도 채우지 못하고 잘렸다. 필립 람은 그가 전술적으로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미국 대표팀 시절에도 코스타리카에게 0대4로 대패한 뒤 해고됐다. 미국은 32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헤르타 베를린에서도 비참한 76일이었다. 독일 언론은 클린스만의 독일 대표팀 시절에도 요하임 레브가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클린스만을 둘러싼 재택근무 논란 등도 소개했는데요. ESPN은 클린스만은 한국으로 이주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부임 후 많은 시간을 캘리포니아 자택에 있었다. 한국 언론이 그가 국내에 거주한 시간을 미국과 비교하기도 했다. 웨일즈 주장 아론 램지에게 유니폼을 요청한 사실도 멍청한 짓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다. 클린스만은 아들 대신 부탁했다고 주장했다고 소개하는 등 구체적으로 클린스만 관련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우승컵에 달렸습니다. 클린스만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려면 반드시 아시안컵에서 우승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ESPN은 곧 토너먼트가 시작된다. 한국이 순항한다면 8강에서 이란을 만난다. 논란을 피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우승 가뭄을 끝내는 것이다. 하지만 한국 축구 역사를 보면 말처럼 쉽지 않다며 클린스만의 가시밭길을 마지막까지 지적했습니다. ESPN이 총대를 다시 한번 들었고 많은 외신과 팬들도 공감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일단 아시안컵이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한국 팬들은 한 마음으로 응원하고자 합니다.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 등 역대 최고의 멤버들이 멋지게 우승컵을 들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그 공이 클린스만에게 집중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미끄러지는 일이 있을 때에는 멋지게 책임지는 감독의 모습도 보길 원합니다. 클린스만호가 64년 만에 우승이 걸린 아시안컵 모의고사를 마쳤습니다. 1.5군에 가까운 전력으로 경쟁력을 확인한 동시에 토너먼트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도 확인했는데요. 한국은 A매치 6연승에 7경기 무실점의 상승세를 탔습니다. 피파 랭킹 63위 이라크와의 상대 전적에서 9승 12무이패로 우위를 유지한 것은 덤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장 큰 소득은 최정예 멤버가 아니라도 중동 강호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연속성을 중시하던 클린스만 감독은 아시안컵을 앞둔 이번 최종 모의고사에서 정반대의 선택을 내렸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비롯해 김민재와 황희찬, 이강인, 조규성 등 주전의 절반 이상을 벤치에 앉힌 채 선발 라인업을 꾸렸습니다. 공수의 핵심 전력들이 부상이나 징계 등 최악의 상황으로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뚜껑을 열어본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득점은 단 1골에 그쳤으나 볼 점유율 6대4와 슈팅은 14대6 등 공격 지표에서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스포츠 통계업체 옵타가 제공하는 세부 지표에선 득점에 가까운 빅찬스에서 한국은 1회, 이라크는 2회로 이라크보다 적었으나 애매한 판정을 감안해야 합니다. 전반 29분 오형규의 득점이 오프사이드로 취소된 장면과 후반 21분 손흥민이 골키퍼 손에 걸려 넘어졌는데도 페널티킥이 선언되지 않은 오심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후반 교체 투입된 이강인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한 부분도 아시안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합격점을 받을 만한 공격과 달리 수비에선 보완할 부분이 다수 확인됐는데요. 먼저 클린스만 감독이 누차 강조했던 전방 압박이 실종됐습니다. 전방 압박에 성공한 횟수를 따졌을 때 한국은 1회, 이라크는 3회였습니다. 또 공을 다투는 경합 상황에서 이라크가 60%나 승리했을 정도로 수비 전반에 아쉬움이 컸습니다. 수비 라인의 보호자 노릇을 해야 하는 박용우는 10번 경합에서 단 3번을 이기는데 그쳤습니다. 측면 수비수 이기재를 중심으로 이뤄지는 공격 전개도 딜레마로 남게 됐는데요. 왼쪽 측면에서 시도하는 크로스는 분명 대표팀의 공격을 이끄는 주요 패턴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기재는 양팀 합쳐 가장 많은 4번의 공격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수비에선 거꾸로 구멍이 됐습니다. 그가 적극적으로 공격에 가담하느라 생긴 공간이 상대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한국 선수들의 평균 위치를 살펴본다면 이기재와 김영권 사이에 과도한 공간이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을 확인한 이라크가 후반에는 골킥으로만 2차례 공격 기회를 창출했을 정도입니다. 수비 라인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점검하는 평가전이 되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갑벽인 김민재 선수가 출전하게 되면 완전히 사라질 문제겠지만 전술적 보완도 필요해 보이고 토너먼트 대회이기 때문에 더욱 집중력과 전술적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